졸려요? 네,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그 우리 인간의 이게 두뇌는 신기하게도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들으셔도 되고 졸면서 들으셔도 되고 주무시면 들어서 다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 혹시 여기 서울 이외에 다른 사업장 소재지에서 오신 분 계세요? 경기도 어디예요? 포천 또 부천 평택 아유 멀리서도 오셨네. 세종시 아이고 지역별로 이제 교육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그 서울시청에서 위생과장을 한 3년 10개월인가 거의 한 4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시청 위생과에서 뭐 거의 위생 업무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서울의 경우에 한 13만 개 업소가 있어요. 거기에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씩 해서 한 150차례에서 한 200차례 정도 그 업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 뵐 기회가 있었고 이 단란주점에서도 뭐 강의를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유흥 쪽에는 오늘 제가 이게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업자 준수상이라 그래서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가급적이면 그 딱딱한 것보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영업하시는데 사업하시는데 돈 버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좀 기억에 남는 거 그런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뭐 법규 얘기는 해봐야 여러분들 뭐 규정은 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영업자 준상은 이제 법은 모든 법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우리나라의 상위법이 이제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법률이라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는 업 같으면은 식품위생법에 이제 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보호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그 영업을 하시려면 혹시 그 시간 나시면은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을 한번 보시면 법에 다음엔 또 뭐 이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관계되는 우리 업과 관계되는 법은 식품위생법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식품위생법에는 제1조에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 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식품위생은 뭐냐? 제2조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제2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그 식품위생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뭐 각종 규칙이 관련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 체계가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법이 있고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법 시행령. 그 다음 어느 업소나 뭐 이렇게 관련해 이렇게 보면은 뭘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뭐 하는데 모든 법은 반드시 표시할 때 법 1조 이런 건 아닌데 항상 제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제1조 제1항.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행 규칙은 이제 서울 같으면은 이제 집행부, 시장, 군수, 시골 같으면은 뭐 평택시장, 부천시장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거는 시행 규칙이고 요즘은 또 의회가 있잖아요. 이제 정부 같으면은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시, 도, 군 그 의회인데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이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는 우리 보통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부담이 되는 뭐 돈을 부담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집행부 장이 하고 조례는
의회에서 정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유흥주점은 뭐 주로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걸 이제 주로 한 그런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1인당 그 주류 술 소비량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다 해서 한 사람이 그럼 1년 동안 마시는 술의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략 소주 몇 병 정도 먹을까요? 1년에 소주로 기준으로 해서 부천 사장님, 평택 사장님 몰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1년에 뭐 어른, 아이, 뭐 남녀, 노소를 통틀어서 평균으로 한 8.7리터 정도 마신다 그래요. 소주 기준으로 하면은 한 35병 정도 된대요. 그러면은 그 술 안 마시는 어린애들 빼면 한 반을 빼면은 술 마시는 사람이 뭐 기준으로 하면은 뭐 그게 또 배가 되고 또 술 안 마시는 사람 빼면 또 마시는 사람 배가 그거 안 마시는 사람 목까지 다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년에 52주니까 술 마시는 분은 보통 평균 한 150병에서 200병 정도 뭐 그런 정도로 마신다 그래요. 그러면 요즘 그 주류의 이제 판매량의 추이는 그러면 어떤 술이 잘 팔리고 어떤 술이 덜 팔리냐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뭐 술 소비량 맥주는 1년에 1인당 한 2리터. 근데 전체는 8.7리터인데 소주는 조금 주는 듯 하지만 이제 늘어나는 쪽이 와인 종류가 조금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영업하시는데도 이제 참고가 되셨으면 돼요. 와인은 조금 늘어난다. 그래 이제 우리 식품업계 적계급의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 옛날에는 뭐 일종 유흥 뭐 이제 유흥은 옛날에 일종이라 그러면 뭐 캬바레, 디스코, 나이트, 룸, 사롱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일종이고 이종은 단란주점. 요즘은 뭐 그게 종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유흥주점에 주류 조리를 판매하고 유흥적계급을 둘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다 그런 내용은 아실 테고. 식품적계급의 공통시설 기준은 영업장은 이제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적계급에서 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된다. 뭐 연기나 가스, 환기가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시끄럽지도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조리장은 손님이 이렇게 내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조리장 바닥에는 이제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뭐 손 씻는 시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씻기는 자외선 소독이 저희들이 이제 보통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왜 이제 식사하고 이제 그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돼 있는 시설이 있는데 어떤 데 보면은 이 컵을 이 자외선 소독기에 컵을 이렇게 놓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놓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죠? 이 안에 소독이 되죠. 보통 보면 아마 전부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소독이 되려면 이렇게 놓는 게 맞죠. 그죠? 네. 이제 급수시설은 뭐 수돗물을 이용하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이제 거기 기준에 맞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화장실은 뭐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야 된다. 뭐 또 이제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우리 보통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 조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장이나 모자 쓰고 뭐 이런데 우리는 가면 이제 유심히 보거든요. 화장실 갔다 이제 조리장에 들어갈 때 이 손을 씻는가 안 씻고 가는가 보면은 손을 안 씻고 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반드시 씻도록.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그 앞에다 조리장 앞에다가 이게 절대로 이게 밖에서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들어가자든지 뭐 이렇게 손님들이 잘 보는데 일부러 또 이렇게 써붙일 필요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모두 손을 하루에 8번씩 한 번에 30초로 씻습니다. 그 1830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청에 있을 때 그걸 장명을 했어요. 하루에 8번.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식사하고 한 번, 이렇게 하면 한 8번 정도. 화장실 가는 게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정도. 이 손을 씻을 때도 그냥 이렇게 씻어보면 이게 안에 균이 이게 검사를 해보면 이게 안 씻기는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그 매장에 있는 직원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이 손을 씻기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면 이게 안 씻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뽀득뽀득 씻어요. 30초지. 그럼 30초가 어느 정도냐? 애국가 2절까지 하는 정도 돼야 한 30초. 한참 씻어야 돼, 한참. 예를 사장님들은 그 직원들 교육하시거나 할 때 손은 그래 하루에 최소한 8번 이상 씻고 한 번 씻을 때마다 30초 이상 씻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유흥지점의 시설 기준은 이거 좀 누가 좀 뒤에 좀 봐주라 그러시죠. 이 객실에는 이 손님이 계신 데는 잠금 장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아시겠죠? 그런 거는 아주 기본 사항이니까 이 소방 시설 그런 거 좀 해주시고 이 소방 시설은 소방에 대해서 별도로 뭐 또 교육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렇게 저희들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이제 지하에 우리 업소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화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화재가 날 염려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꼭 사장님들이 유념하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제 보험, 화재 보험 같은 거는 꼭 좀 챙기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웬만한 다른 사고야 뭐 다 그하지만 이제 인명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될 수 있는 이제 화재 보험 이거는 꼭 좀 챙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업자 준수사항이 이제 식품위생법 44조에 있는데 이제 건강진단을 이제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1년 단위로 해야 된다. 보건소나 병의원의 건강진단. 그 다음에 모든 종사자, 뭐 아르바이트생이든 그 외국에서 온 그 무슨 노동자들이라도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왔던 뭐 불법적으로 왔던 일단 우리 업소에 일하는 사람은 다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이게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표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그 뭐 청소년 19살 미만은 뭐 술을 팔면 안 된다, 뭐 출입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정부에서 청소년들에게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소년은 이제 나중에 자라면 우리의 후대를 이어갈 아주 중요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뭐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가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럼 나중에 그 마약에 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장래가 잘못하면은 이게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유가 우리의 젊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청소년은 그 뭐 처음에는 이게 나이 많은 애들 먼저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뭐 같이 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주 참 단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뭐 아주 보기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뭐 일일이 주민등록증 다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상당히 이 청소년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업원들의 명부를 비치해야 된다. 뭐 사행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건 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은 우리 보통 상식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식기나 조리용품을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손님이 드시고 남는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된다. 보관해서도 안 된다. 유통기한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제가 이제 시청에 위생과장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 아주 큰 중국집인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햄 있잖아요. 햄이 그 유통기한이 아주 오래된 그 햄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들이 오셔서 막 난리중에 사무실 와서 우리 햄은 우리 직원들이 먹는 거지, 그 손님들에게 그 제공하는 음식이 안 들어간다고 막 와서 난리지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자세히 직원들이 다시 가서 해보니까 그 요리하는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참 그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버려품 되는데 그걸 다시 재사용하거나 오래되거나 뭐 이런 그래서 그 식품위생 그 점검 검사가 뭐 요즘은 시민감시원들도 있고 시 공무원들도 있고 같이 혼성해서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보면은 가서 다른 거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는 우리 사장님들도 가끔 주방에서 이 포장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걸 잘 보셔서 챙기셔야 돼요. 그럼 위해 식품이라는 건 뭐냐? 그 이제 건강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위해 식품이죠. 썩거나 상했거나 할 때 이거는 이제 판매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식품 등의 규격에 적합한 보존이나 보관은 보통 이제 냉장고하고 냉동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냉장은 보통 한 0도에서 10도 사이에 보관하는 게 이제 냉장이고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 영하 19도도 괜찮고 18도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스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식품은 이 적정 온도에 보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일례로 이제 어떤 어린이집에 그 엄마들이 애들이 소풍을 가는데 도저히 그 어린이집에서 하는 조리 그게 마음을 못 놓겠다. 우리 엄마들끼리 모여서 밥을 해서 소풍을 가자고. 그래 막 엄마들이 모여서 막 밥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막 포개갖고 가서 그 하루 야외 갔다 왔는데 전부 다 식중독 걸렸어요. 이 밥을 금방 해서 따뜻한데 그냥 막 포개놓으면 금방 변하는 거예요. 이 적정하게 적정한 온도를 식어야 되는데 그걸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금방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안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정 온도에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또 이제 여러분들 그 식재료 같은 거 이렇게 주문해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서울의 경우에 보면 되게 식재료 그 보관하고 있는 업소가 약간 이제 서울 외곽에 있어요. 뭐 경기도 쪽에 조금 강원도 쪽에도 있고. 근데 그 이제 큰 냉동차에다가 이제 식재료 싣고 오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잔뜩 싣고 서울에 뭐 아침에 뭐 수십 집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기사 아저씨는 그 회사에서 나오면서 아저씨 잘 다녀오세요. 빠이빠이 하면 그때부터 냉동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냉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거 악셀레터를 밟아도 이 차가 잘 안 나가니까 꺼놓고 뭐 안에 변하거나 말거나 와서 막 여러분들 업소에다 막 집어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온도에 보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유념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금방 변해요. 그래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이제 뭐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무신고 무표시 제품도 이렇게 영업 정지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간판은 업종과 상호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
지방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에는 이게 돌출 간판 있잖아요. 튀어나온 간판을 구청에서 이 단속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선진국,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간판이 조그맣고 이렇게 전부 벽면에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제 간판만 크면은 뭐 업소가 큰 줄 알고 말이니. 예, 그래서 간판을 크게 많이 하는데, 예, 그걸 적정한, 그거 해서 그 간판 업자인데 당신이 구청에 다 허가해서 신고 다 해갖고 하거든. 그때 그 계약하실 때 그렇게 하고 돈을 주시면 돼요. 돈 다 주고 나면 그게 이제 위법 간판이면은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수백만 원씩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혹시 그 간판을 아직 안 맞겠으면은 꼭 그 간판 만드는 업자인데 당신이 다 해서 신고 필증까지 다 해갖고 그때 돈 주시면 돼. 이제 불법 간판의 경우가 서울에는 이 단속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적발이 됐을 때는 반드시 청문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당신이 적발됐으니까 와서 이게 뭐 청문이라는 게 이제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나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막 속으로 욕하거나 뭐 이러지 말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내든지 가서 이야기하든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아무 의의가 없는 줄 알고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청문이라는 거는 의견 제출을 반드시 하게 돼요. 행정처분은 뭐 시정명령, 개수명령, 가징금도 나오고 허가 취소도 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심판은 이제 억울할 경우에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소원 전치주의라 그래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해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요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도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상 우리가 통상 지켜야 할 사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딱딱한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법에 없는 거. 제가 이제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하고 경북대학교의 그 대학생들 상대해서 몇 년 동안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나 뭐 이렇게 그간에 제가 그 경험했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여러 사장님들이 사업하시는데 돈 버시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이제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막 참 속썩이는 직원들이 많다 그래요. 그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안 나온다든가 뭐 주방장이 안 나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직원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직원들을 이제 막 이 칭찬할 경우가 있잖아요. 잘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여러 사람 있을 때 우리 미스터 김은 참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그거 해도 돼 하고 공개적으로 그분이 그 자리에 없어도 되거든요. 제3자를 통해서 해도 되고 그 칭찬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고 또 뭐 이게 잘못했을 때 이 꾸지람할 때는 있잖아요. 이 불렀어요 혼자서. 미스터 김 난 자네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래야지. 우리 요즘 보면 아들, 딸들도 말이죠. 여러 식구들 앞에서 막 이야기하면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랄 때는 비공개적으로, 칭찬할 때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칭찬도 뭐가 있으면은 그때 만날 때 즉시 해야 돼, 즉시. 딱 아침에 딱 사장님 나오시는데 보니까 위에 저 사장님, 저 앞에서 두 번째 사장님 안에 아주 빨간 티 입고 멋있으시네. 딱 사장님 보면, 우리 김쌤 안에 그 참 티 너무 멋있어요. 한 10년은 젊어 보여요. 딱 보면 금방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한 서너 시간 지나고 오후쯤 돼요. 사장, 김쌤 그 참 티가 멋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볼 때 아침 만나자마자. 또 어떤 분이 뭐 아침에 머리를 멋있게 이렇게 해오면, 요즘 봄날에 뭐 계절의 여왕처럼 너무 아름답다더니 보면 즉시 칭찬하게. 그리고 또 간단하게 칭찬해, 간단하게. 뭐 때문에
한참 얘기하면 도대체 뭐 때문에 칭찬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 이 머리 모양이 뭐 멋있다는구나. 내가 이게 입은 옷이 멋있다구나. 내 신발을 멋있다든가.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잖아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 왜 그 영화 벤허라고 있잖아요. 벤허 마차 경기 막 할 때 그 중에서 그 주인공은 그 말이 4마리 달리는데 그 전날 마구간에 가서 그 말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게 만져주면서 야 우리 내일 경주하는데 잘하자. 난 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상대는 말이지 막 채찍 갖고 막 때려도 결국 누가 이기냐. 칭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 서울시청에 어느 아주 간부 한 분이 아주 1급 간부인데 이제 뭐 어느 과장이 오면은 김 과장 내가 뭐 아냐? 난 자네만 믿네. 그럼 이 친구는 또 옆에 가서 다른 친구들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나만 믿는다 그러는데 그럼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밤늦게까지 뭐 내일 그 보고할 자료 만들어 가고 또 이 과장이 들어가면 이 과장 내가 뭐 아냐? 자네만 믿네. 전부 다 나중에 그만두고 보니까 전부 다 자네만 믿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미스터 김 내가 뭐 처음 영업하는데 뭐 아냐? 나 그 자네만 믿네. 그렇게 자네만 믿네 하면 야 우리 사장님은 나만 믿는다는 그 칭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만약 그 자리에 미스터 김이 없는데 우리 사장님이 막 칭찬하면 그 옆에 어느 미스터 김이 막 금방 회의 끝나자마자 가서 오빠 사장님이 막 오빠 칭찬했어 막 금방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고 뒤돌아서서 비난하면 안 돼. 소위 말하는 뒷담화 간다 그러죠. 뒷담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거든요. 장점만 보라고 장점만. 키 크면 키 크고 자식 싱거워 이러지 말고 키 크면 멋있다. 뭐 맨날 잠바만 입고 막 캐주얼하다. 맨날 일 안 하고 집에 마누라하고 전화하면 야 그래도 금슬이 좋은 것 같다. 뭐 시골 노인네 맨날 전화하면 자식 전화 일도 안 하고 맨날 요것만 올라 그러지 말고 그 효성이 지극한 것 같다. 자꾸 장점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사장님이 그래 나를 인정을 해주구나. 그 직원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호칭을 뭐 누구누구 뭐 홍길동 뭐 이렇게 하고 미스터 김 미스터 이러지 말고 그건 나중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왜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전국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유명한 그 놀부라고 있잖아요. 놀부보쌈. 거기 제가 시청에 과장할 때 그 무슨 회의를 하는데 그 회장이 김순진 회장이라고 우리 주방에나 뭐 가게 가면 막 박사가 수두루가 된 저는 깜짝 놀라서 저는 무슨 박사예요 그랬더니 접시 잘 닦는 놈은 자기가 이제 접시 잘 닦는 박사로 호칭을 했다는 거야. 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다가 김 박사님 이러면 막 신나게 접시 잘 닦는다는 거야. 또 김치 잘 닦는 놈은 또 김치 담그는 김씨 아줌마 이러지 않고 김 박사님 이러면 우리 회장님이 자기를 박사로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분야에서 하는 사람이 다 박사라는 거예요. 그 존칭을 가급적이면 봉급 못 올려주면 직책이라도 올려주는 거예요. 맨날 부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상무 뭐 국장 뭐 하든지 뭐 전무락 하든지 그거 1년에 하나씩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 뜻이죠? 호칭을 맨날 뭐 미스터 김 뭐 김 뭐 누구라 하지 말고 존칭을 좀 써주기. 사장님이 존칭을 쓰면 그 직원도 사장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직원들 우리 특히 사장님들인데 어디 가면은 우리는 이제 명함을 하나 주잖아요. 주면 사장님 명함 주면 이거 진짜 실명이에요, 가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가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름 명함에 새기면 뭐 상관이 있어요. 사장님들은 반드시 이름을 실명으로 새겨서 주시고 그 사람이 이제 명함을 받으면은 받을 거 아니에요? 안 준 사람도 있겠죠. 주면은 그 사람의 그 특징을 거기다 기억할 수 있도록 적어 놓으란 말이에요.
우리 사장님 보니까 나를 처음 봤는데 명함 받았다. 저 자식이 키 크니까 싱겁게 생겼구만. 이래가지고 옆에 키 크고 싱거운 놈 하든지 뭘 하든지 메모를 기억을 해놓다가 다음에 오면은 어서 오세요 하지 말고 김강렬 교수님 어서 오세요. 그간에 잘 계셨어요. 반드시 이름을 정 모르면 성이라도 불러주라. 자기를 알아주는 사장님인데 가는 거죠. 그죠? 그래 단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함은 반드시 실명으로 직원들도 명함을 새겨주고 그리고 이 복장도 우리 업소 이름을 우리 업소에 왔는데 뭘 차를 갖고 왔는데 내리세요 하면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업소 직원인지 뭐 도둑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술 한잔 마시다가 쳐다보. 한잔 마시다가 쳐다보. 그럼 되겠냐고요. 반드시 우리 업소 직원, 우리 사장님들은 맨날 보는 미스터긴 미스터리니까 알지만 여기다 이름을 우리 업소 이름을 적어라. 뭐 모자에다 하든지 어디 하든지 아시겠죠? 그래야 손님에 대한 배려라. 그래야 손님이 마음 놓고 와서 그렇게 하지. 울락부락 한 놈 생기고 놈이 저놈이 와서 뭐 차 내놓으라니까 차 갖고 도망가려고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우리 오신 손님은 그 대신 손님이 오면은 사장님은 갑자기 이렇게 오면은 절대로 신발 신고 쫓아가면 안 돼요. 깜짝 놀란 것처럼 맨발로 막 쫓아가서 아이고 김 사장님 오셨느냐고 말이야. 그렇게 접대를 하면은 사장님 직접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1층 홀 담당, 지하 홀 담당, 뭐 몇 번부터 몇 번 테이블 담당, 어느 방 담당을 권한을 줘야 돼, 권한을. 이게 서빙하다 보면 이게 실수해가지고 엎질릴 수도 있고 술을 엎지르고 안주를 엎지르고 그럼 뭐 세탁비 내라, 뭐라, 사장 와라, 뭐 하라, 뭐 할 때까지 사장님까지 올 때까지는 막 성질나서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은 5만 원까지, 3만 원까지 너 책임하에 쓰고 나중에 청구해라. 그러면 가다 서빙하다가 뭐 이게 안주를 쏟았다, 술을 쏟았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세탁비 드리겠습니다. 그 만 원, 2만 원 주는데 가져갈 놈이 어디 있어요? 손님은 절대로 그 종업원이 주는 돈 안 받아갑니다. 오히려 그 집 단골이 되는 거예요. 야, 그 회사 직원들, 그 업소, 그 술집, 그 영업장 참 사장이 직원 교육 잘 시켰더라. 오히려 단골이 되는 거예요. 이 권한을 안 주면 말이에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딱 구획을 정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네 책임 알아요. 잘 되는 것도 네 책임, 못 되는 것도 네 책임 딱 해서 권한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뭔 이야기하면은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 손님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아마 그걸 꼭 메모하셨다가 회사가 규모가 크거나 우리 업소가 크건 적건 다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 거기에 반영하면 되거든요. 야, 이 집에는 반찬 뭘 잘하더라. 안주 뭘 잘하더라. 무슨 술을 하더라. 이 집 밥집은 밥을 잘하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발벗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해요. 나중에 그것도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 뒤에 한번 봅시다. 이 손님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불만이 있으면은 꼭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하고. 예. 그게 우선 얘기로 이 적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적자생존이라고 해요. 적는 사람이 이긴 적자생존. 둔필승총이라 그래서 아무리 이 대충 적어놔도 아주 기억력 좋은 총명한 사람보다 이 적어놓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둔필승총이라고. 대충 대략 적어놓는 기억력이 이 총명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메모를 해놓고 그러시면 그 업주 명함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내 이름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시골 옛날 이름이라서 뭐 이름자가 안 좋았어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게 뭐 말자니 말수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못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또 받은 명함에다가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하고. 그 요즘은 이 세상이 뭐 인터넷 시절 뭐 있으면은 저희들도 이제 학교 가서 뭘 강의하면은 학생들이 막
그 뭐 컴퓨터로 뭐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저 교수 하는 게 저게 맞나? 저 거짓말 하는가 싶어갖고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옛날에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오래된 그 자료 하나 갖고 뭐 써먹는데 요즘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강의하기 전에 다 해가 출력해가 다 보고 막 뒤질 때, 야, 내 이거 맞지? 하면 맞다고. 그 상식은, 지식이나 상식은 막 하루 정보량이 옛날 중세 시대 때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접하는 정보량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일주일 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수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의 지식과 상식은 넘쳐나지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은 직원들보다가 좀 지혜롭게 모든 게. 우리 세상을 좀 살아보면 그렇잖아. 젊은 애들 보면 맨날 뭐 자식들 보면 맨날 애들 같이 보는. 그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 우리는 그 지식보다는 지혜. 그리고 또 뭐 생각을 맨날 하룻밤에 뭐 만리장성 수백 번 쌓으면 뭐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행동을.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디 가서 물어볼까 뭐 부탁을 해볼까. 생각 백날 하는 것보다가 행동 한 번에 한 발짝이라도 1g이라도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나 뭐 이럴 때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1960년대 어려울 때 우리나라도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고 대통령이 나서서 소독 가서 차관 좀 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한국이 어딘지 어떻게 알고 돈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몰라가지고 안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나갔던 광부들 간호사들이 아이고 돈 빌려주면 안 되면 우리 봉급에서라도 갚겠습니다 해갖고 차관 빌려줘갖고 우리나라가 이게 오늘날 이 정도로 세계 10대 그 강국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있으면은 뭐 걱정만 하지 말고 이거 우리 행정관청에 허가관청에 이거 사전에 상의를 한번 해볼까? 뭐 해보면 어때요? 요즘은 공무원들도 친절하게 잘 하거든요. 한번 상담을 해보고 상의를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혼자서 맨날 걱정만 하지 마시라. 특히 사장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옆에 다른 동료 사장님들도 물어보고 직접 부딪혀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둔필성초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 평생 동안 배워요. 평생 학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거 생기고 뭐 모르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너무 또 정보가 많아서 뭐 저기 리비아 옆에서 뭐 배가 쓰러졌다, 뭐 막 침몰됐다, 뭐 어디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옛날 같으면 모르고 다 넘어갈 텐데 너무 많이 정보가 오는 거예요. 뭐 IS가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 뭐 했다, 온 전 세계가 이 나라가 경계가 있는 것 같아 경계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업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울, 평택, 뭐 경기, 광명 뭐 이렇게 해놨지만 이 손님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손님이 제가 그 과장할 때 보니까 그 이화여대 아주 유명한 식품영양학 교수들이 뭐 회의하면은 저기 서울 외곽에 어디 뭐 고골 뭐 이런 데 간대요. 이화여대에서 고골까지가 얼마나 멀어요. 왜 거기 갔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자기만 가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막 무슨 뭐 부추 같은 거 요만큼 뽑아갖고 아이고 박사님 요거 우리 요 뒤 텃밭에 기른 건데 비료도 안 주고 약도 안 치고 이거 집에 가 잡숴보세요. 요거 한 1,000원어치도 안 되는 거 얻어먹고 그냥 뭐 모임만 있으면 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거리가 멀고 자식 없는 거예요. 우리 손님이 단골로 만들어 놓으면은 진심으로 대하면 단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목표는 좀 더 높게 잡고 내가 하루에 매상 얼마, 1년에 매상 얼마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높이 막 열심히 해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처음에는 120% 정도 목표를 조금 높이 잡을 필요가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미소 짓고 생활하고 그리고 또 행정관청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분당을 새로 건설한다 그러면 영업하러 분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종시를 만든다 하면 영업하러 세종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가만히 보면은 막 유난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대로 반대로 해야 돈 벌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60년대 이럴 때는 막 통일벼 심읍시다 뭐 이러면 반대로 악기발이 심으면 돈 벌었고, 배추 심읍시다 그러면 무 심으면 돈 벌었고, 뭐 하자면 반대로 하면 돼. 지금은 절대로 안 그러세요. 정부가 국가가 뭘 강조하는 그쪽으로 가야 돈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이 타고나는 특성도 있지만 이게 지도자는 영업을 잘하시는 사장님들은 하면서 이렇게 자꾸 다듬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기 하루에 8번 30초씩 손 씻자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업소 앞에다가 크게 써붙여 손님이 보라고, 우리 업소 전 직원은 하루에 8번 이상 손 씻습니다. 크게 써붙여놔요. 들어가는 출입 입구에. 그 여자 대학교 교수들은 있잖아요. 이 손 악수하자 그러면 남자들하고 악수 안 해요. 왜? 남자들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손 안 씻는다고. 이 손 씻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의 유명한 경영자들을 보면 에스티 로더라고 여러분들 여성분들 잘 아시잖아요. 화장품. 예? 미국에 뭐 거의 50% 이상 전 세계 118개국에 지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화장품 그 외판을 했어요. 하도 어려워서. 예? 맨날 무슨 화장품 만들고 뭐 해갖고 어디 팔 데가 없어서 자기가 다니던 단골 미장원에 가서 이거 하나 사주시 하니까 사더라는 거예요. 그걸 시작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영향력인 그 회장이 된 거예요. 그 회장 이름이 에스티 로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벅스라고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 뭐 몇 집 건너 하나씩 있는 그 커피숍. 스타벅스 회장이 이제 하워드 슐즈라는 분인데 그 미국의 그 시애틀이라는 그 데가 이제 항상 비가 많이 오고 아주 습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 원조가 거기서부터 했는데 텍사스에서 그 점포에 강도가 들어서 그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 사망 사건이 났어요. 그 소리를 보고 받자마자 저 자가용 비행기 타고 금방 쫓아간 거예요. 가서 모든 점포 진두지휘하고 그 점포를 그 관리인에 줬어요. 앞으로 수익 모든 거 애들 교육시키고 막. 전 세계 종업원들이 자기네 회장하는 걸 다 보잖아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무슨 문제를 당해도 우리 회사가, 우리 오너가, 리더가, 사장이 나를 챙겨주고 우리 가족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일부러 다른 직원들 보도록 말이지 더 열심히 쫓아가야 돼요. 무슨 경조사가 있다, 뭐 집에 어려움이 있다, 아프다, 뭐 하다 하면은 사장님은 하여튼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어머님이 편찮으시다, 뭐 가면 시골도 가고 뭐도 가고 쫓아다니면 그게 직원들의 마음을, 그러면 옆에 가게에서 5만 원 월급 더 준다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나를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게 주방 가전, 뭐 있잖아요. 뭐 오븐기, 뭐 후드, 뭐 이런 거 하는 생산하는 이제 한자로 방태라는 방타이 그룹의 마오리샹 동사장이, 마오리샹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고, 동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표이사라는 얘기예요. 대표이사. 저 사람이 그 주방 가전, 저도 뭐 어렵게 해서, 세계적인 그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한 번만에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면 또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수없는 성공의 아주 우수한 사례, 이 방타이 그룹의 이 가전회사 사장. 그 다음에 세탁 프랜차이즈, 세탁하는 저 양반은 쌍왕이라는 게, 쌍이라는 게 우리 왜 장기 둘 때 보면 차포 뭐 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코끼리 상자인데 이 중국 사람은 이 코끼리를 되게 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쌍이라는 상자 들어가는 그런 가게가 많아요. 업소 이름도 많고. 저 황진능, 이게 능할 능자, 나아갈 진짜, 그 사람 이름인데 그 사장도 원래는 저 사람이 그 대만에서 태어나서 이 세제, 중국의 그 막
그 기름기 많은 뭐 빨래 뭐 이런 걸 해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제 그 한 부분. 성공도 하다가 실패도 많이 했지만은 수없는 실패가 있어야, 예. 어느 출판사 사장이 말이죠. 무슨 전집을 출판해 갖고 하나도 안 팔려 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 저쪽에 동대문 야구장 옆에 어디 낮에 여관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여관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젊은 놈이 대낮에 와서 이상하다 싶어 보니까 약을 먹고 이래가지고 가서 막 야단을 치면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동대문 야구장에서 홈런차가 와 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그 사장이 이놈아 젊은 놈이 뭐 할 수 없, 나 이북에서 놈아 수많은 고생하는데 저 야구 선수도 수천 번 수만 번 휘둘러야 홈런 한 번 나온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한 번 사업하다 실패한다고 말이야. 그러냐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출판사 사장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그래서 꼭 그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오리 체인점이라고 지우지우야 야징왕이라고 저 구칭이라는 사람이 사람 대표 이름이에요. 지우지우야라는 게 이 구자, 이 아홉 구자를 대변해서 저거는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는 요즘 치맥이라 그래서 치킨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은 오리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해서 오리목 요리고 오리가 중국에서 유명한 요리예요. 그때 막 그 해서 배달할 때 포장지에다가 있잖아요. 올림픽 축구 경기 내일은 며칠 날은 무슨 날 어느 나라고 다 거기다가 포장지에다 다 찍어갖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켜서 먹는 사람이 치킨 먹으면서 보면 무슨 경기 언제 하고 나가니. 그 여러분들도 그런 포장지에 뭘 할 때도 뭘 싸서 하거나 뭐 그거 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즘 손님이 뭐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때 지역에 따라서나 업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성공을 많이 한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노포라 그러면 일본의 오래된 그 가게 대대로 막 100년 뭐 3대 4대 400년 된 그런 가게 오래된 가게인데 이 장어구이 집이 이제 동경 긴자에 있는데 1840년에 창업한 주기업정이라고 직구요때이라 그랬는데 저기가 옛날에 그 일본의 검도사들이 그 칼 맡기던 집이지다가 나중에 찻집으로 변했다가 지금 장어집인데 장어 요리 그 굽는데 제대로 구우려면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우면 뭐 어떻게 맛이 제대로 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그리고 꼭 밥은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고, 예? 그래야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도 최대한 인원으로 배치를 해서 서비스를 잘하고. 그 다음에 나고야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냄비 우동에다가 약간 된장같이 풀어서 하는 그런 우동인데 미니 소꼬미 우동이라고. 여기는 이 건물이 3층인데 그 직원들이 배달할 때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올리면은 또 이게 식는답니다. 그래서 이거 들고 3층까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식지 말라고. 그러니까 손님이 버글버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업소하고 뭔가 좀 특색 있게 그리고 뭐 이게 그릇 씻고 뭐 치우는 것 이게 마무리하는 것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원들도 교육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이제 놀부의 김순진 회장 아까 얘기했죠. 뭐 박사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보면은 자기 자서전 쓴 데 있는데 모든 그 야구할 때 보면은 막 앞에서 공 잘 치는 놈 피처 뭐 이런 것만 아주 대접받고 이랬지만 실제로는 맨날 쭈그려 앉아가 캐쳐 있잖아요. 이번에 뭐 슬라이드 던져라 뭐 던져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업소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숨은 그런 사람을 공로자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대접하고 잘 관리하라는 게 캐쳐라는 거예요. 이 아까 밴너 있죠. 그거는 막 채찍만 한다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그러나 리츠 칼튼 호텔이 저 고객 관리는 한국에 어떤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갔더니 이게 베개가 말이야 꿀렁꿀렁해서 자기는 딱딱한 베개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딱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디 목적지에 뉴욕에 갔더니 리츠 칼튼 호텔 딱 갔더니 진짜 베개가 딱딱한 베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해갖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도 어느 교수 그 자식은 안주 뭘 좋아하더라 무슨 술을 좋아하더라 오면은 그걸
거기다 맞춰서 세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손님에 맞춰서. 그래서 이건희 회장 하는 얘기 자서전에 있는 거예요. 단골을 만들려면 주인이 직접 나와서 맨발로 쫓아 나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안주 챙겨줘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집이 단골집이 되더라. 예.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운도 있어야지만 운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야 운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열심히 남모를 노력을 해야 운이 따르는 거고 근이라는 거는 끈기 있죠. 예? 끈기가 집념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둔하다게 좀 둔하지만은 장꾀를 부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고 신용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게 이건희 회장의 자서전에 정리하면 요약이 이렇게 운, 근, 둔, 신. 예. 여하튼 뭐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완전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자 준사항은 법에 있는 거고 그 외에 직원관리부터 고객관리부터 여러분들 한두 가지라도 기억하셨다가 하시면은 재벌은 안 돼도 큰 부자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꼭 성공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